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이젠 정말 버틸 수 없습니다. 저 대출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절강성 항주에서 수년간 열심히 살아왔고 소산의 전 재산을 끌어모아 300만 위안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90만 위안은 선납했고 210만 위안은 대출로 충당해 매달 12,000위안이 넘는 원리금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항주에 제 집이 생겼으니 더 열심히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갑게 한 방을 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실직, 그리고 이어진 장기 실업.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약하며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걸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지금 대출이 끊긴 지는 이미 1년이 넘었고 제 집은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중국 항저우의 한 IT 기업이 최근 폐업하면서 수십 명의 직원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일부 직원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지만 내부는 이미 인적이 끊긴 채 물건들도 엉망으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회사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채 단체방 공지로 청산 과정에서 우선 변제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회사는 사실상 자산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 기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수천만 위안의 자본금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빈 껍데기에 불과했고 계좌에는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항주 중심가에 있는 이 거리에는 이제 가게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항주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5, 6년째입니다. 그 사이 주변 상점들은 셀 수 없이 자주 바뀌었고 대부분은 하나둘씩 폐업하며 사라졌습니다. 가게 자리는 매일 누군가 보러 오기는 하지만 이제는 감히 계약하려는 사람조차 거의 없습니다. 중국의 실업 쓰나미가 가속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을 동시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강의 경제 중심지인 항주는 이번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지역으로 꼽힙니다. 한때 안정된 직장을 가졌던 시민들마저 생계를 위해 배달 기사나 차량 호출 기사로 전업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는 211 대학 출신 농업 석사인데 항주에서 2달 가까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결국 월급 4,000위안을 받는 농장에서 일했지만 2주도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 농장에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앞길이 막막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3개월째 실업 상태라며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소설만 읽는다. 자신이 무너져가는 느낌이다. 그런데 항주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오늘날 항주라는 도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항주의 상황은 그야말로 공포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의 폐업률이 무려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거리에 가게가 100곳 있다면 1년 뒤에는 고장 내에서 5곳만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버티는 가게들조차 최선을 다해 손님을 맞이하지만 손님들은 사진만 찍고 온라인에 더 싼 게 있다며 결국 인터넷으로 주문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항주의 실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항주의 현실은 말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거리마다 가게 양도, 팻말이 줄지어 붙어있고 한때 인파로 붐비던 휴정 광장과 서서 은퇴조태조차 절반 넘는 음식점이 문을 닫은 채 썰렁하기만 합니다. 빅테크 대기업의 구조조정 소식은 끊이지 않고 수많은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배달기사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들로 가득하지만 이 시장도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실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배달이나 택시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일부 직장은 아예 월급을 몇 달씩 밀리거나 절반으로 깎아버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전사적인 자리 교환이 있던 날에야 제 부서에서 무려 30% 이상이 한꺼번에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만 해도 10여 명이 회사를 떠났고 저는 작년 5월에 입사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였습니다. 매주 주말에 쉴 수 있고 업무 강도도 무난했던 이 직장은 저에게 안정된 삶의 상징이었기에 익숙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짐을 쌓아 떠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는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저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직원 수만 2,700명에 달하는 대형 IT 기업이었기에 처음에는 대기업에 들어왔으니 이제 좀 안정되겠지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입사한 지 정확히 10개월째 되는 날이자 해고된 날이기도 해요. 연매출이 60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이 이렇게 쉽게 사람을 내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반기에 항주로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있다면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 도시는 절대 가성비가 높은 도시가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당신을 반겨주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요즘 청년들은 고생을 못 참는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월급은 고작 5천에서 6천 위안에 불과한데 월세는 2천에서 3천 위안에 달합니다. 저 아원은 항주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역 반경일 킬로미터 이내의 집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하물며 소산이나 빈강 CBD 인근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올해 38살, 이른바 고령에 속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2달째 실직 상태인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2달 동안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면 참담할 따름입니다. 처음에는 실직하자마자 곧바로 이력서를 고쳐 쓰고 지원도 했으며 몇몇 면접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2차 면접까지 올라가 내심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아무런 오퍼도 없이 끝나자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절대 항주로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한 지인의 남동생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주를 신일선 도시라 부르며 기회의 땅처럼 여기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곳의 일자리 대부분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많은 사람들이 채용 플랫폼에서 월급 7천에서 8천 위안의 고연봉과 좋은 복지 조건을 보고 지원합니다. 심지어 시급 28, 29, 30위안짜리 공고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막상 항주에 와보면 그런 좋은 일자리는 애초에 일반인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도 실수령 월급은 5,500에서 6,000위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운 좋게 취업에 성공했을 때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올해 항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지를. 항주에 온 지 벌써 6년째인 저는 결국 그 실직 대열에 합류하고 말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인터넷 빅테크, 부동산 업계 등에서 일하던 많은 친구들이 줄줄이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항주 여전히 오고 싶으신가요? 지금 항주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가게 양도 안내문이 붙어 있고 예전엔 인파로 북적이던 상점과 쇼핑몰들도 지금은 한산하고 썰렁하기만 합니다. 다년간 항주에서 활동해온 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가는 해외 1인 방송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는 2008년 이 도시에서 창업을 시작해 작은 자급장을 이끌고 단 2년 만에 매출 1억 위안을 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황금 시대를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올해 4월 그는 텅 빈 사무실에 서서 과거 바쁘게 움직이던 책상들이 이제는 고요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로 인해 이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사에는 30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90년대생, 95년대생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갓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막 집을 구한 사람도 있었고 대출을 짊어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리해고 명단을 작성할 때 손이 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주문은 끊기고 현금 흐름은 막히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항주에서는 수백 개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회사가 동시에 도산을 선언했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산업단지에서만도 최소 30곳이 문을 닫았고 만여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해 짐가방을 끌며 허탈한 눈빛으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주는 과거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자존심이자 알리바바의 고향이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풍향계로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시는 마치 피를 다 빨린 듯 생기를 잃고 죽음의 정적 속에 잠긴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항주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요즘 들어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항주에서 가게를 여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실제로 상점은 텅 비었고 번화가의 거리도 한산하며 대형 쇼핑몰조차 한가하기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현실뿐인데 정작 이들이 어디로 간 것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모두 시골로 돌아가 은퇴하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난 걸까요? 분명한 건 항주라는 도시가 지금 점점 인구의 숨결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항주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밖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버티기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는 2024년 졸업생입니다.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은 고작 석 달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실직 상태입니다. 항주에 온 지 17일 만에 결국 떠났습니다. 한 구직자는 자신의 짧고도 치열했던 항주 구직기를 돌아보며 후속 구직자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절대 먼저 집부터 계약하지 마십시오. 항주에서 단번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통근거리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먼저 게스트하우스에 임시 거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무작정 오지 말고 사전에 믿을 만한 면접을 최소 2-3개는 잡아둔 뒤 이동해야 훨씬 덜 수동적일 것입니다. 셋째, 채용 플랫폼에서 먼저 연락 오는 인사 담당자들 대부분은 방문 판매, 텔레마케팅, 대출 모집, 심지어는 허위 교육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걸러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항주의 직장 환경은 정말 갈수록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구강의학 전공 석사 출신으로 성도에서 3년 넘게 치과 의사로 일했고 올해 5월에는 주치의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항주로 왔지만 각종 구직 플랫폼과 웹사이트에 수백 통의 이력서를 보냈음에도 응답률은 사실상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받은 몇 건의 회신도 모두 박사 이상만 채용하며 경력까지 요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큰 달 넘게 구직을 이어간 끝에 그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항주의 치과 의사 채용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박사 학위자조차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항주를 떠나 다시 소주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실직했습니다. 월급 8,000위안의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하루 종일 멍하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퇴근한 남편 얼굴을 본 순간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퇴근했어? 퇴근이 아니라 퇴사야.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러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올해 15만 위안을 저축할 수 있을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해고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 관련 직무에 종사했고 대학 졸업 후 항주에 정착해 5년 동안 단 한 번의 이직만 있었을 정도로 성실하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은 실직과는 거리가 멀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저축 계획은 순식간에 일시 정지 버튼이 눌려버린 듯한 기분입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요즘 항주에서 노점 장사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 역시 항주에서 5년째 살아가고 있고 그중 3년 동안 노점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항주 노점 시장이 황금기에서 참담한 몰락으로 무너져가는 전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노점 상인들 사이에는 수많은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요즘 그 방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납니다. 온통 장비를 처분한다는 글뿐입니다. 노점 차량, 냉장고, 테이블, 의자, 천막까지 심지어는 겨우 수천 위안에 철판 냉면 풀세트를 통째로 넘긴다는 글도 있습니다. 예년에도 8월부터 9월이면 소규모 퇴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집단 탈출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가격을 낮춰도 팔리지 않고 문의조차 뜸해졌습니다. 정말 너무 무서운 현실입니다. 올여름 항주의 외식업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중고 장비 수거업자조차 이젠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년이라면 연말에나 시작됐을 폐업 대란이 올해는 8월을 겨우 절반 지난 시점에 이미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래 7월부터 8월은 외식업계의 대표적인 성수기이자 장비 수급이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오히려 장비를 내놓는 사장님들이 폭증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각종 중고 창고가 가득 찼고 장비가 쌓일 곳조차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수기가 아니라 항주 외식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항주 주민 왕모 씨는 해외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항주의 실업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대부분이 양도 대기 중인 점포들 뿐이고 과거 인기가 많았던 맛집이나 간식 가게들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때 인터넷 스타트업 소도시라 불리던 창업 단지들마저 속속 문을 닫고 있으며 대형 인터넷 기업들 역시 줄줄이 구조조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제 거리에 나가면 온통 배달이나 심부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어 당장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하락의 충격은 항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강성의 다른 도시들 역시 비슷한 환경에 빠져 있으며 대규모 실업과 점포 폐업이 이어지며 도시 전체가 침체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금 108시장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이렇게 황폐한 108은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108은 남부지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도매시장으로 꼽혀왔고 우수한 상인들도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어 올해 가을 의류 상황에 대해 점주 영업원 사장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전망이 좋지 않다고 했다. 어쩌다 한두 곳의 인터넷 유명인 매장은 상황은 좀 낫고 미디어 홍보가 강한 가게도 약간 나은 편이지만 대다수는 매우 비관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노동자가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나요? 닝파의 한 공장에서 하루 만에 직원 500명을 해고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뒤에는 수많은 가정이 있고 수많은 가장들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지만 받았을 뿐이고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공장은 얼마나 부도덕하고 냉혹한 곳입니까? 그저 가볍게 해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노동자들은 그 대가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한 여성 네티즌은 이 아파트는 원래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우리 결혼용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닝파에 있던 그분들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200위안 넘게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집을 팔아 회사 빚을 메우셔야 했습니다. 이 집은 지상 3층에 지하 1층 구조로 된 주택인데 작년에만 해도 500만 위안 넘게 주고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작 300만 위안에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